언론부입니다. 뉴스타파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네. 지금 그걸 방송했던 뭐 전부 다 고소고발한다 그러고 방송계가 좀 얼어붙었대요. 저는 그 언론 노조나 기자협회 활동이나 또 인터넷 언론 활동 이런 걸 통해서 네. 조중동 같은 이런 신문 그런 종편 이런 데서 그냥 국민들한테 오히려 그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자기들 기득권 지켜나가려고 이런 거에 맞서서 싸워야지 그들의 논리에 그냥 함몰이 돼가지고 그런 언론 세상을 만들어가면은 언론인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뉴스타파 네. 문제 그거를 뭐 신앙님이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그 네. 언론 단체 활동하는데 같이 하고 요번에 그 책 만들었다는 거 있잖아요. 예. 무슨 책이냐면은 예. 난 그거 직접 봤는데 놀랐어요. 이게 책이 아니에요. 이게 음. 뭐냐면 조선일보, 동아일보의 그 언론 재벌들하고 우리나라의 재벌들 혼맥도예요. 혼맥. 그러게. 이를테면 동아일보의 김상만 전 회장 그분이 동생이 여러 명인데 그 동생들 집안까지 맺어진 그 혼맥을 다 그려놨어요. 한 2만 명 된대요. 수억 명. 우리가 이렇게 한국 사회를 그것도 친일 세력 중심으로 재계와 언론계가 한 묶음이 돼가지고 이 사회를 자기들 좋은 세상을 만들고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런데 김만배라는 친구가 신앙님을 굉장히 존경하고 아우 형님 대단한 책 만들어 나라도 이거 좀 구입하겠다. 그리고 뭐 1억 6천만 원을 부가세까지 이렇게 자기가 내서 그걸 사준 거라고. 그 대신 이거를 보도하라고 뭐 돈을 준 것도 아니고 신앙님이가 그 저 뉴스타파에 돈을 낸 것도 아니고 이거는 순수하게 신앙님의 그런 노고에 대한 보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대선 게이트다 하고 이 정부 여당에서는 뭐 반역죄다 뭐 이런 말까지 김기현 대표는 나오고.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 0.72% 이겼잖아요. 예. 근데 99% 이긴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여당이 한 석이라도 많으면은 아마 299석 얻은 것처럼 할 거예요. 틀림없어요. 두고 보세요. 그게 전체주의지 뭐예요. 전체주의의 대명사처럼 얘기하는 히틀러도 선거로 이겼거든. 그렇죠. 그때 당시 독일은요. 1차 세계대전에 지고 나서 전쟁 그 배상금이죠. 예예. 해전을 해서 그걸 엄청난 돈을 물어내려고 독일 사람들이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 히틀러가 그런 잘못된 그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복수해야 된다. 그 수권법이라는 게 모든 권력을 히틀러한테 다 넘겨준다는 법이었어요. 그러고 완전히 나치죠. 전체주의 독재국가가 된 거죠. 그때 처음에는 공산주의자나 뭐 그야말로 빨갱이들 잡아가서 치워당하고 이랬었는데 그 다음엔 유태인 잡아가고 그 다음엔 노동조합 잡아가고 그 다음엔 자유주의자도 잡아가고 처음에 공산주의자 잡아갈 때는 잘 잡아간다 그랬겠죠. 그랬다가 막상 자기 차례가 오니까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걸 알고 좀 절망들 했겠죠. 이거를 유명한 그 목사님이 그때 당시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그랬던 목사님 있잖아요. 보네프요? 보네프 목사는 아니고 미친 사람을 운전대에 놔둘 수 없다. 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느님이 나를 용서할 것이다. 이런 말까지 했어요. 전체주의, 자유와 특히 언론 자유와 헌법 가치를 파괴하려는 그런 자들은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돼요. 지금 우리 상황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 아마 총선에서 이기면 그런 세상으로 곧 갈 것 같아요. 저는 우려하는 게 취미는 달라질까요? 저는 사실은 지난번에 촛불 시위가 막 벌어지고 그럴 때 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소 판정이 패배했잖아요. 뭐 조모래는 김사령관이 쿠데타 하려고 음모했다가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 사람 수배령 해제 아직 안 됐어요. 근데 여기 이미 들어와 있다고. 네, 맞습니다. 예. 그 상급자가 김관진이에요. 김관진은 대법원에서 아직 무죄 판결이 안 났다니까. 근데 그 사람이 국방혁신위원회 지금 간부로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이 됐다니까. 그걸 이렇게 쭉 봐야 돼.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시사점이거든요. 선거 전에 자기들이 지는 게 분명할 때 어떡할 거냐. 그럼 뭐 그 선거가 치게 되면 뭐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시도가 있겠죠. 예. 남북 관계를 유심히 봐야 되죠. 이렇게 긴장이 고조될 때 예. 국지 분쟁 같은 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걸 활용해서 대통령에게 보장된 초법적 선포 같은 걸 할 수 있죠. 이 문재인 정부가 그 박근혜 탄핵 이후에 들어섰을 때 우리가 탄핵 연대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서 합리적 보수에게 이 기회와 기반을 주면서 이게 나라를 망치는 보수는 이 완전히 괴멸시키고 새로운 보수 거듭나게끔 문재인 정부가 했어야 했는데 그걸 전혀 안 했다. 해놓으셨더라고요. 대단히 의미 있는 예. 관점이고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이런 사람들을 같이 임용하고 그들을 독자적인 정치 세력으로 이렇게 우대를 하고 이때는 권력 참여도 시키고 이랬어야 되는데 밴댕이 뱃속만한 그런 관점. 요만큼에도 같은 편에 있으면서도 자기하고 가깝지 않으면 그냥 막 밟아버리고 이 짓들을 했거든요. 지금 윤석열 진영에 있는 사람들 말 막 하는 거 못지않게 마구잡이로 했잖아요. 운동권 했던 친구들 중에 386, 뭐 586 이런 사람들이 그 많이 정치에 등장하면서 그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업보를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촛불 시민들이 요구한 거는 그 다양한 세력을 이렇게 정치 장안에 같이 끌어들여서 합의의 정치, 협의의 정치, 협상하는 정치 이런 걸 하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저는 그 우리 정당사에서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차지했었잖아요. 그러다 2012년도인가 통합진보당인가 거기서 13석까지 했잖아요. 국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한 세력이 들어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그것이 보여줬다고. 그런데 이번에 진보정당들이 잘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면은 독자적인 법률 제한국 지출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는 것이 그때처럼 보수 진보할 것 없이 유권자들의 전체적인 그 지지도가 높게 되면은 요 다음에는 그런 정당들이 그야말로 야당, 큰 야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과연 이번에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가? 위성정당을 절대 안 만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손해가 나더라도 위성정당은 이제 절대 가짜 정당은 안 만든다는 거예요. 그걸 약속을 해야 돼요. 지금 진보정당이 4개인가가 선거연합을 만들고 있어요. 정의당,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이 정당들이 선거연합을 한다고 아마 발표를 하면은 당장 나는 이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15% 이상 올라갈 거라고 봐요. 이 진보 선거연합당하고 민주당이 선거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럼 뭐 틀림없이 과반 이상은 이쪽이 차지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단식이 이제 출구 전략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농성을 풀 만한 그 구식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이럴 때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그 이재명한테 건강 생각해서 좀 풀라고 그리고 나하고 만나서 대화도 합시다. 그리고 비서실장 보내서 뭐 위로도 좀 하고 뭐 인삼물이라도 좀 갖다 주고 말이죠. 정치 이래야 풀리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무섭기만 한 자리가 아니에요. 국민들을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저 사람 보면은 마음이 괜히 즐겁다 이런 표정도 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재명 그 대표의 사법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총선을 바라볼 때 걱정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포스트 이재명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러십니까?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불가피하다. 만약에 영장을 쳐서 그동안에 찾아내지 못한 거가 검찰이 써놓은 장문으로 영장을 쳐서 구속시킨다고 그럽시다. 영장 청구 그걸 보면은 국민들이 아마 또 그만 알 거예요. 그러고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비대위원장을 누굴 세울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의사를 존중하면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이 감옥 안에 들어 앉아 있는 게 더 큰 선거 운동일 수도 있다고. 이건 뭐 저는 이래 되나 저래 되나 이재명의 그 운명은 제2 김대중이 돼 있어요. 파도 안 나오기 때문에 김대중도 그 억울하게 갇혀 있다가 사형 선고도 당해봐. 그것 때문에 김대중 빨갱이 소리를 국민들한테 많이 들었잖아요. 결국 아니라는 게 드러나서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냐고. 이재명도 그래요. 저 사람이 무슨 뭐 어려서 뭐 남들 학교 다닐 때 지는 공장에 가서 일하는 소년공으로 그렇게 있어. 그런데 사람이 똑똑한 게 옆에서 어른들이 뭐 너 공부해라. 그래서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다 이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대. 자기가 검정고시 통해서 다. 그 대학도 장학금을 준다니까 거기 들어가서 대학에 들어가서. 이건 자기 한 사람의 근면과 똑똑한 머리와 또 자기를 알아봐주는 그 어른들이 있어서 격려해주고 이래서 저 인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마 우리 사회에서 노무현, 이재명이 개천에서 용난 아마 마지막이신 거예요. 지금도 밑에서 허덕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나왔다고 이재명 깔보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난 저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됐던 우리 사회 구조가 그나마 희망이 있는 사회다. 이런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는 사회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